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관 10명이 유죄로 받고 2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언급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만큼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 공표이지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며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2심 판결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선관위원장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학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일의 대법원장이 관여했습니다. 다수 의견에는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했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거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는 모두 25분이 걸렸고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골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 또는 법원의 관점에서 발언을 해석할 게 아니라 투표하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인지도 그 내용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후보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선거인인 국민이 갖는 기본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배경에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선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선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가 관심인데 한 달 남은 기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후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양형 심리만 이뤄지면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상소 과정에선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제때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한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의지를 내보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절차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말했고 당 차원에선 긴급 의총도 열었는데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시간 서울 종로구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행사가 끝난 뒤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정치적 경쟁자들이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대선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이 후보의 판결이 확정될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경선을 통과한 후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 내심 낙관하고 있던 민주당. 대선 한 달여를 남겨두고 또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충격이 쉽게 가시진 않으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실현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대선 경선 후보들도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격을 상실했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필 규정이라며 반겼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사건 접수 30여일 만에 신속히 파기하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흥분이 좀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빨리 후보를 교체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후보직 자진 사퇴가 국민 상식이란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고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선거로 이 후보를 이기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당 안팎에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만큼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수세에만 몰리진 않을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파면당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으로서 그동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실제 이루어질지, 또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란 분석 역시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분풀이식 보복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지난 3월 발의돼 법사위에 회부됐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려고 의결 절차에 나선 겁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상정까지 2시간 만에 밀어붙였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경안 설명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탄핵안 상정 직전 사표를 냈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 이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위헌적 행위로 일관한 최 부총리가 파면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을까 봐 미뤄뒀을 뿐 탄핵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해석은 달랐습니다. 직전에 날아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분풀이식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 딸들에게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고 내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젯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정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사회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국회입니다. 추경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장관님 사의 표명하신다는 기사 나왔는데 사실 의사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잇따라 탄핵되자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사역을 맡아 국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총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 추진에 따른 사태로 1년 4개월의 경제사령탑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의 사태로 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선 때까지 5주 정도 국정 운영을 총괄합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 겁니다. 김범석 1차관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을 수행합니다. 내수 침체 속에 무엇보다 통상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경제 리더십 공백이 부를 수 있는 파장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총리실은 총리직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부 서울청사로 다시 나온 한덕수 전 대행이 임기 종료 전 집무실에서 이주호 부총리와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어제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사실상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출마 여부를 고민해온 한 전 대행은 어제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출마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통상 전문가인 자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전문가인 자신이 적합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국무총리실을 떠난 일부 참모진은 여의도에 캠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거론되어 온 정대철 헌정 회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직 사퇴에 앞서 마지막으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담화에서 뚜렷한 사과는 없었지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 역시 통합을 강조하려는 차기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 달여 남은 대통령 선거 일정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대행직을 물려받게 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총리직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탐욕의 눈이 먼 거란 날선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많은데 대선 경선을 치르는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는 견제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3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총리로 부역하더니 탐욕에 눈이 멀어 국정까지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추악한 노역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전 대행을 중심으로 한 범보수 빅텐트 구상을 겨냥해서도 성공을 본 적이 없다거나 텐트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조국혁신당도 한 전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애초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본 국민의힘에선 환영 입장이 적잖았지만 경선 중 단일화 언급을 비판해온 한동훈 후보 등을 중심으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해온 일부 현역 의원들의 목표가 기득권 유지에나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 유지,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다만 대선 승리라는 큰 틀에서 단일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자체를 거두진 않았습니다. 단일화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만나 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거란 관측인데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SK텔레콤 유싱 해킹 사태에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SK텔레콤 측에 유싱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여전한 유심 대란 속에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소비자를 노리는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희정 통부가 유심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달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은 600만 개, 알뜰폰까지 2,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유심 교체에 써야 할 물량이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 같은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타게 유심을 찾는 SKT 가입자를 노린 피싱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약한 유심이 도착했다면서 URL을 눌러 본인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인데 모두 악성 피싱 문자입니다. SK텔레콤의 정식 메시지엔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만 안내되어 있고 본인 확인 요청은 없습니다. 해킹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 탈취되게 되고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간 가입자가 꾸준히 통신사를 옮겨 이탈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었고 다른 통신사의 신규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늑장 대처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가운데 정부는 SK 측에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황금 연휴 출국자를 위해 공항 지원 인력도 대폭 늘릴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SK그룹 미국 법인이 랜섬웨어 해커 조직에 의해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SK그룹 측은 지난달 초 미국 법인인 SK아메리카스의 뉴욕 사무실 서버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 측은 미국 법인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우 국지적이고 공격당한 서버는 기술이나 고객 정보와는 무관해 중요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공격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간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 테마주 과열로 불공정 거래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특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14개 종목은 평균 PBR이 3배 이상으로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빗썸도 처음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영 승계 과정에 있는 한화와 신세계가 대기업 규제 기준점인 동일인이 김승현 회장, 이명희 회장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과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조선소에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직접 맞이하며 한미 조선 분야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3월 온라인 쇼핑액이 1년 전보다 2.6% 증가한 22조 4천억 원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20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하남 분기점에서 남양주 퇴계원 나들목 구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신속한 피해자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효자손까지 사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피해자의 오빠는 지난달 15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충남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다고 말한 뒤 경찰 안내에 따라 사건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면 그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오빠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주가 되도록 고발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경찰에 전화해보니 그제야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충남 공주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은 조사 날짜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뒤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인데 가서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을 3차례나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코지할까 봐 그게 조금 사실 두렵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수사가 돼서 적금 금지? 뭐 그런 거라도 좀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경찰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했지만 고발인에게 연락하지 못한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고발인 조사를 곧바로 진행해 사건을 신속히 이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도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계가 이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세심하지 못한 대응에 피해자와 가족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인천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7살 초등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계양구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키즈카페 직원이 착용한 인형 복장에 달린 공기 순환 장치에 손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고 이상 증상을 호소한 중학생의 혈액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초콜릿을 먹은 다른 학생들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은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길거리에서 교회 홍보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초콜릿을 받아 먹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공동 숙소에 2차례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두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에서 떠났고 숙소 문은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뉴진스의 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데 대해 이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보완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같이 판단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던 만큼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구속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심리해달라며 변론 병합을 신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재판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찾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물품들인데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물품들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전 씨와 윤 씨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 목적으로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 사업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YTN 인수 청탁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수행실장들의 휴대전화, 메모 일부를 압수한 검찰은 김 여사와 전 씨 사이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서 목걸이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참고인 신분임에도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벌여 망신 주기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 씨와 그의 가족들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씨를 추가 조사할 전망인데 그에 앞서 김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선고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지박적인 심리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면서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 뒤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언급하며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더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데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회 혼란과 사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며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의 사건 접수 직후 쟁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했고 치열한 토론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리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신속 처리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많다며 지난 2000년 미 대선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후보, 민주당 엘 고어 후보가 붙은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연방 대법원이 신속히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에는 취임 초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꺾는 그릇된 정치, 반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이 여전히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 차원으로 경기 연천과 포천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돌아보면 늘 위태롭고 순탄치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의 응원과 지지 덕이었다며 언제나 그랬듯 국민만 믿고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이후 민주당이 법치도 삼권 분립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선고 이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SNS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적은 최민희 의원과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고 표현한 김용민 의원의 글도 예로 들며 사법부의 협박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대법원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빗속에 모인 이 후보자 지지자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고 반대 측은 환호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순간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지자들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 대법원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 모였던 반대측 시민들의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은 이 후보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일부 시민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 얼싸안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양측 참가자들은 빗줄기를 뚫고 오전부터 대법원 인근에 모였는데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서초동 일대에 4,800여 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12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원과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 2천억 원,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 8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우주항공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오는 11월 4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를 비롯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전시가 마련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길이 47m에 달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그리고 실제 시험을 하느라 시커멓게 그을린 엔진까지 전시됐습니다. 누리호를 보는 순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좀 느끼게 됐고.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나로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140가지에 달하는 우주항공 전시체험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로켓 기술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특히 누리호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올해는 견학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발사장인데 이곳에 지난해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4,20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올해는 7,60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축제장 인근에 있는 고흥 나로항도 손님 맞이 준비로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지자체는 축제 방문객에게 유자를 비롯한 각종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가게 하나라도 손님이 더 올 수도 있고 생선 판매량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우주 관문에서 열리는 고흥 우주 항공 축제는 어린이날 연휴인 3일부터 나흘간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가 9도선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8도가량 낮습니다. 겉옷 잘 챙기셔야겠고요.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화재 사고 위험이 높아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늘 바람은 강하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8.8도, 대구가 11도, 전주가 8.8도로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대구 22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오겠지만 어제처럼 요란하진 않겠고요. 어린이날인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